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 독서 지도자 과정을 진행할 강사 박부규입니다. 책을 읽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독서는 매우 건전한 즐거움을 주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이 과정은요, 이렇게 중요한 아동의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아동의 독서 교육을 훌륭하게 지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요, 바로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독서 환경을 익혀서 훌륭한 독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장차 독서 교육 전문가를 희망하는 일반인, 그리고 현재 독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로서 좀 더 독서 교육을 잘 하고자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한 보수교육, 이런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은요, 전체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준비했는데요. 우선 준비된 전체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와 독서 교육에 대한 개념 파악, 그리고 독서 관련 정보를 비롯해서요, 독서 교육의 기초 개념 파악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교육 지도에 대한 기본 능력 개발을 위한 장으로 독서교육의 기본 문제와 지도자의 자질, 그리고 독서 자료의 종류와 특성, 독서 자료 취급 능력과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독서교육의 현장 지도를 위한 장으로 독서활동을 위한 수업안 계획, 그리고 독서교육의 내용과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독서 후 정리 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번 강의부터 진행되는 입문과정의 학습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독서 교육을 이해하고 그리고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훌륭한 독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독서 활동을 위한 읽기 전략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독서 활동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장르별 그리고 관점을 달리한 독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독서 교사로서 창의적인 독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강 현대사회와 독서 교육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같이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사회의 특징과 독서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현대사회의 특징과 독서 교육, 현대사회에서 독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문명 발달의 사회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과학기술과 문명 발달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또 공부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독서를 장애하는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결국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조금은 독서를 위해서 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는 지식 자본 시대고 무한 경쟁 시대라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하나의 지식과 기능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였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가 홍수를 이룹니다. 따라서 넘치는 정보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굉장히 복잡한 현대사회는 말이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적 지식, 그리고 지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 국가적으로도 가장 유능한 인재 요소를 창의성에 두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수월하고 우수한 것, 그것이 바로 독서라고 하는 거죠. 이때 적절한 말을 표현해 본다면 독서는 창의의 창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대사의 특징을 또 보면요. 현대사회는 관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독서교육의 원리를 이제 원리에 보면 사회화의 원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고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서 그 개인이 존속할 수 있게 지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감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또 그 복잡한 만큼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이때 그 어떤 문제 또 어떤 갈등에 대한 답을 독서에서 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찾고 좀 더 효과적인 독서 방법 또 독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평생 교육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또 제한된 정보사회에서 무제한의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이 넘쳐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그 미래 학자들이 그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앞으로 그 대학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20대까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나이들은 대개 이제 20대 그 기간 동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굉장히 많은 또 우리 사회에서 정보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배워서 자기 경쟁력을 쌓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 그 사회를 평생교육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전부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그 평생교육의 그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자기주도적인 그 학습 계획에 의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국가에서도 독서를 권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제 바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제도 그리고 독서교육의 딜레마 그것과 함께 이제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시제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는 그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과 표현력이 이렇게 실력인 입시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교육도 함께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쪼록 이제 중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지 않고 좀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독서 교육과 함께 발전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대사의 특징들이 우리가 독서 교육을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독서 교육을 해야 하는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책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책을 읽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책을 읽는가? 여러분은 왜 책을 읽으세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역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첫 번째는 책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 앞에서 강의 시작하면서도 이 독서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건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두 가장 중요한 동기,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죠. 또 즐거움이 수반되지 않는 그 독서 행위는, 독서 태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안중근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말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기억에 담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안중근 의사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사형 집행인이 그 사형 당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안중근 의사가 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그 중국의 문학가 이모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남기신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평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돼서 마음의 걱정이 적어지고 즐거움과 문화생활의 매력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저 역시도 그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독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죠. 그리고 물론 즐거움에도 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골라 읽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라는 점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폭넓은 시각과 사고력을 넓힌다는 점이에요. 이게 독서라는 것이 독자가 갖고 있는 그 스키마, 자신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누적된 그 스키마를 이용해서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런 구성하는 고도의 지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의 이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독자의 경험과 배경 지식인데요.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사고력이 길러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독서는 잘하면 폭넓은 시각과 또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아 발견과 타인 이해를 돕는다. 그렇죠. 책 속에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사건, 또 새로운 인물,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의 보고가 바로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치관 형성의 바탕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 좋은 책, 우수한 책에는 아주 훌륭한 가치관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독서를 즐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은 책의 종류가 그 한 인간의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과학책을 즐겨 읽은 어린이는 과학적인 또 안목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로 과학의 세계에 또 흥미를 갖게 될 겁니다. 또 반면 동화나 소설책을 많이 즐겨 읽은 사람은 과학보다는 뭐 철학이나 또 사회학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서는 가치관 형성에 어린이의 독자의 가치관 형성에 크게 큰 바탕이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로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그 미래의 발견, 책 속에서 미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어린 독자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라는 점인데요. 독서는 인간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우울할 때
또 고통스러울 때, 격할 때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서 나쁜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후에 저희 가정에 그 독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그 독서 치료 이 부분의 내용이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독서를 통해서 독서는 꿈과 이상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삶의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휴가 갈 때 좀 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책을 몇 권 챙겨가고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꿈과 이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러면 독서 교육과 독서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교육과 독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겠는데요. 강의 중에 여러분에게 읽기 또 때로는 독서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두 어휘의 차이는 대체로 읽기는 이제 읽는 글에 대한 이해를, 또 독서는 글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글 전체에 대한 뜻을 파악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저 또한 때로는 두 어휘를 구분해서 쓸 때도 있고 때로는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쓸 때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과 이제 독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여러 독서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독서 자료를 매체로 해서 독서 흥미, 독서 습관, 독서 능력 등을 개발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인격 형성과 자기개발 등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서 성공적인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도와주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서 자료라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책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모두 아우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때요? 읽기는 매우 중요한 그 기초학습 능력이죠. 그리고 독서는 인간의 지적 또 정서적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교육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독서 교육을 강조하고요. 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독서라는 것이 책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또 바람직한 독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독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독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5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의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 자료 선택의 잘못으로 일어나기 쉬운 독서 흥미의 편향. 예, 이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특별히 만화책만 열심히 읽는 친구들이 있고 또 뭐 괴기스러운 책, 매우 자극적인 책 이런 것들을 찾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보느니만 못한 그런 해를 주는 그런 책들일 텐데요. 이제 이런 건전하지 못한 그 독서 편중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해력과 또 감상력의 부족으로 인한 독서 효과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서한 내용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그것을 무엇보다도 내 생활에 녹여서 내가 그만큼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독서 교육의 필요성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독서 문제아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문제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뒤에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교육과 달리 이제 그 독서 교육 안에서 독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독서 활동이라는 거는 독서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말하거든요. 독서는 이제 보통 보면 되게 첫 번째 단계로는 읽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다 한 부분들을 담아서 정리하고 기록하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바람직한 이런 여러 가지 독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독서 활동들이 독서 교육에,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별, 상황별 독서 계획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교육을 통해서 총체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독서 교육에서 독서 활동, 다양한 독서 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독서 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배우고 계시지만 어린이들에게 독서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독서 생활을 직접 실행하는 이제 독서 활동이 중요하고요. 또 독서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 실제 교육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독서 활동 중심이 독서 활동 중심의 독서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독서 교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의 이제 그 주 교육 대상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과정에 참여한 이유가 그 교육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동의 그 독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전제에서 여러분께 이 과정을 이제 개설하게 된 그 취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기에 독서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교육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새 젊은 어머님들도 처음 아기를 이제 낳으시고 나면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어쩌면 태내에서부터 독서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독서 교육 역시 사실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냐면, 그때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기 독서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조기에 이 시기에 사고력, 언어 능력이 최고 발달하는 시기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체화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계속 누적적으로 그것들이 장애를 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그 올바른 인격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 요 시기가 올바른 인격과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서로 상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들의 커뮤니케이션, 그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들을 볼 때 조기에 독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매체, 영상매체 이런 것들로부터 그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그 처음에 현대사회화 독서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그 독서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장애인이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균형성, 그렇다고 그것들을 멀리 그냥 전혀 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독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것들이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책 선택으로 인한 그 편향된 독서 습관 방지, 이것도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독서 문제라는 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독서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이런 어린이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독서 문제아를 발견하고 또 그걸 치료하는 위해서도 조기 독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독서 능력은 기초 학습 능력에서부터 단계적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또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조기 교육, 이때 자아 실현이나 뭐 단계적 발달에서 지장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시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조기 독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이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독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